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선에서 완승한 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몸 낮추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그건 여당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특히 강조하고 그러면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표정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척 하면서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서서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아마 그런 장면들이 곧 기자들한테 포착이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총선 4월 10일입니다. 4월 11일 아침에 결과가 다 나왔죠. 민주당의 압승. 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그 어떤 작전 이런 걸 숨길 수 없는 장면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두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4월 11일 불법 정치자금, 뇌물수수 이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전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진상과 함께 이 정도는 돼야 나의 측근이다 라고 인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검찰이 김용이 아마 구속 중일 때 무슨 지인이 면회 왔을 때 같이 얘기하는 근데 그게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고 그러면서 XXX 그다음에 자기한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거기에 대해서도 또 XX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는 게 녹음이 돼 있고 그 녹취록을 11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이게 2심 첫 재판입니다. 법원 앞에서는 다 이렇게 좀 공손해지죠. 왜냐하면 생살여탈권을 사실상 판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공손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녹취록을 검찰이 제시를 하니까 재판장이 2심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은 2심 재판장도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온갖 쌍욕을 퍼붓는 피고인에 대해서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라. 이렇게 김용 피고인 측에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김용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보도에 따르면 김용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해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어때 식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며. 억울하고 열받으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호통을 쳤다. 황당한 일이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김용 피고인이 내가 재판부하고 검찰에 5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질문을 쭉 이어가려고 하니까 재판부가 5가지씩 하느냐 3가지로 줄여라. 이거 뻔한 거죠. 정치검찰 얘기하고 1심 재판부가 유동규 말만 듣고 나를 징역 5년을 때렸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시간 3시 58분 차량이 어디에서 지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알리바이 조작하려다가 들통난 사례도 아주 상세하게 각종 증거와 함께 그 시간에 김용 피고인이 어디 있었고 유동규는 어디 있었고 왜냐면 그게 결제한 서류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 몇 시에 다 나옵니다. 정말 빈틈없이 판결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동규 말만 들었다는 식으로 판사를 공격하고
판사한테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세 가지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김용 피고인은 이런 2심 재판부의 요구도 무시하고 5가지를 다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꾹 참았다고 합니다. 참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또는 주장을 제지하거나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피고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인들과 심사숙고해서 상의해라. 이렇게 점잖게 타일렀다고 하죠. 그래, 그러면 김용은 왜 그랬을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완승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긴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판사도 두렵지 않다. 어차피 징역 5년인데 2027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그때 나 사면 벗고 맞는다. 징역 5년이면 뭐 앞으로 대선까지 3년밖에 안 남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일종의 완장질입니다. 이제 판사도 두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김용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사람. 이게 이제 이른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고개 빳빳이 들은 거죠. 피고인이 판사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민주당이 완승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끝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3년 뒤에 대통령 되는 것만 남았다. 김용은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한테 대드는 이 장면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제가 뭐 이재명 대표의 3년 플랜 뭐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의 70 내지 80%는 사법 리스크 방어, 방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총선 바로 다음 날 완승이 확인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서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변호사가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김동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갑에서 당선이 된 사람이고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거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 전날 4월 9일이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재판정에 불러 세워놓은 것이 이번 총선에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 단순히 사법부 개혁을 넘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이 진행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민주적 통제가 뭘까요?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철험회 등 이 사람들이 민주적 통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면 이제 법원의 재판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나? 그럴 수는 없을 거고.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 간소화 등 이런 걸 통해서 입법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 이런 발상 아닌가요? 탄핵, 이런 거. 하여튼 사법부를 협박하는 겁니다. 대장동 변호사의 사법부 협박. 이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자, 김동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장동 변호사라는 다른 여러 명이 있죠. 박균택, 양부남,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의 변호인들, 이건태, 이런 사람들. 앞으로 줄줄이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료 제출 요구나 아니면 직접적인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변의 측근들,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검수완박처럼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제 입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법부의 재판권을 입법부가 통제한다. 아마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제 입통. 이런 거.
이런 발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것도 대장동 변호사들의 완장질이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수도 없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나오게 됐을 때 이제 민심이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주목되는 부분이죠. 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뭐 김용이 막 판사 한테 훈계를 하고 대장동 변호사가 사법부 너희들 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론이 뭐 민주당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과연 그 민심이 그래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또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시킬 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온갖 꼼수가 나왔을 때 과연 그 여론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계속 들어줄 것인가. 사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변호사와 뭐 이런 쪽에 압박을 느끼고 뭐 재판을 계속 어영부영 뭐 시간을 끌고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튼 이런 압박에 앞으로 난무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부가 좀 심지를 꼿꼿이 하고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그런 기대도 또 처참히 무너질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이른바 뭐 좀 약간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데 고위층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는. 그래 보면 뭐 사법부가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또 상당수의 판사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론의 감시, 입법부의 통제가 아니라 여론의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여론의 감시라는 게 결국은 언론의 감시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이게 앞으로 이 김동완 변호사의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될지 모르지만 태풍을 예고하는 무슨 어떤 예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김용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 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일단 두 장면을 소개해드렸고 앞으로 아마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면 이 같은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